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절대왕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절대왕정 이름을 통해서도 느끼시겠지만 왕의 권한이 강력하게 올라갔던 시기를 이야기하죠. 16에서 18세기에 등장하게 된 유럽의 중앙집권 체제를 이야기한답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왕정에 대해서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절대왕정이 성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일단 절대왕정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볼게요. 절대왕정이라는 것은 의미죠.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왕의 권한이 절대적인 시기였다. 특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정치 체제냐면요.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강력한 왕권 중심의 체제죠. 18세기에 나타나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치. 자,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였던 절대왕정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세에는 상당히 영주나 교황의 권위가 강화되고 왕은 봉건제도 속에서 그 중앙만 다스리게 되는 그런 아주 한정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중세에는 왕권이 상당히 미약했답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게 되면서 이렇게 왕의 권한이 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봉건제도가 붕괴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왕정의 배경으로는 봉건제의 붕괴를 절대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봉건제가 붕괴가 되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영주와 기사가 몰락하게 됩니다. 귀족 세력이죠. 귀족 세력이 몰락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근대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떴던 계층들이 있어요. 근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은 신원후 개척을 진행하게 되고요. 신원후 개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들을 식민지로 삼죠. 이 과정 속에서 식민지에 상당히 많은 물자들이 유럽 내부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상공시민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봉건제가 붕괴가 되고 근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상공시민층이 성장합니다. 신원후 개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이 상공시민층은요. 국가에게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납부하죠.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왕으로부터 무역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상공시민층이에요. 잠깐 가봅시다. 상공시민층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국왕에게 뭐를 내게 되냐면 세금을 상당수 많이 납부하게 되고요. 국가의 재정이 늘어나요. 국가의 돈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국가의 재정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는 왕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왕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왕은 언제나 보좌하는 군대를 만들어요. 상비군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군대라는 뜻이고요. 이 군대를 운영하려면 돈 들어가거든요. 상공시민층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왕이 그러니까 든든한 군대를 가지고 있네요. 두 번째는 왕을 보좌하는 신하예요. 관료제. 마찬가지로 신하들도 돈을 주어야지 일을 시키죠.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과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죠. 즉 상공시민층들의 지원으로 국왕이 관료제와 상비군 체제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왕권이 강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절대왕정이 성립하게 된 배경이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절대왕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절대왕정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가볼게요. 이걸 선생님 도표를 통해서 좀 정리해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왕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절대왕정이죠. 이 절대왕정에서 왕권을 보좌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론과 경제적인 이론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왕을 보좌하는 정치적인 이념 중에 하나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왕의 권한은 신이 부여했어. 그러니까 왕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내린 자가 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늘을 믿는 것처럼 신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듯이 왕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해야 돼라는 기본적인 개념이죠. 이것은 절대왕정을 정치적인 기반이 되는 이론이에요. 정치적인 기반이 되는 사상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왕은 강력한 재정을 바탕으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권을 보좌하는 경제적인 이론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중상주의예요. 상당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중상주의는 절대왕정 시기의 경제사상이죠.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중상주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사상일까요? 일단 국가에서는 엄격하게 상공시민층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한답니다. 어떻게 통제하냐면 상공시민층들 너희가 해외에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장사 많이 하고 있지? 장사 많이 하는 거 좋아. 식민지 열심히 우리 개척하자. 식민지 개척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정책이고요.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 물건을 상당히 많이 팔아야 돼요. 자, 여러분.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판다고요.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줄여서 수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상주의는 수출을 상당히 장려합니다. 돈 벌려고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오는 거. 수입인가요? 자, 수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따라서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어쨌거나 절대왕정은 왕권신수설이라는 정치사상과 중상주의라는 경제사상을 함께 내포하면서 성장하게 되었고요.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절대왕정의 그 도표를 좀 그려볼 건데요. 절대왕정에서 이 왕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계층들이 바로 누구였죠? 그렇죠. 상공시민층들이 무역을 함으로써 왕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죠. 재정이라는 건 돈이에요. 세금 정말 많이 냈다는 뜻이고요.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서 왕은 자신을 언제나 보좌하게 되는 군대, 상비군 마련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정치를 논하는 신하들, 관료제를 마련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절대왕정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상당히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도표고요. 상당히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절대왕정에 대해서 배웠답니다. 가장 먼저 절대왕정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죠. 절대왕정이 성립하게 된 배경은 상공시민층들이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절대왕정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특징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봅시다. 정치 이론으로는 왕권 신수설, 왕은 신이 내렸기 때문에 복종해야 돼. 두 번째는 경제 이론이죠. 중상주의를 통해서 상공시민층들의 경제활동을 엄격히 통제했고요. 상공시민층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통해서 국가 재정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관료제와 상비군 체제가 정비가 되면서 왕권은 정말 하늘을 찌르게 된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절대왕정이라고 하죠.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통해서 풀어볼 거예요. 먼저 답을 다 풀어보시고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답을 맞추셔야 돼요. 준비가 되셨으면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볼까요? 자, 먼저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는 문제군요. 문장 자체가 중요합니다. 문장 자체로 기억해 주세요. 16에서 18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강력한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 정치를 뭐라고 하죠? 절대왕정이라고 하죠. 좋아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왕정을 추구한 국가들은 관료제와 상비군을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죠. 하나만 더. 이게 유지가 되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이 돈 누구한테 나왔죠? 상공시민층들의 지원을 받아서 세금이죠. 상공시민층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강력한 왕권 중심의 절대왕정이 마련될 수 있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절대왕정 확인해 봤고요. 강의 들은 내용은 꼭 복습하시는 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